안녕하세요, 건담아빠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선 정원을 여러 번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만 하다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직접 만들어냈고, 그리고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은 열렸고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큰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 처음 해보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과물대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에도 만족합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일에 진심으로 대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설계를 했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설계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나고요. 지금은 22년이니까 5년 차가 되죠. 6년 차 가까이 좀 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공간은 바로 순천 부읍성입니다. 순천 부읍성은 사실 광장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순천 부읍성의 역사. 순천 부읍성은 순천도읍부 읍성 성곽으로 고을의 행정 중심지였고 외구 방어의 거점이었습니다. 지방 중심지에 대한 외구의 침입이 많아지고 그 피해가 커져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의 중심을 성곽으로 1430년 12월 축조되었습니다. 기존의 역사하고 문화가 결집되어 있는 순천의 구도심지에 광장을 만들어서 그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연접해 있는 상권까지 같이 좀 활력을 되찾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겠고, 순천부읍성은 사실 현상 설계가 이루어졌고, 현상 설계를 통해서 외국계 회사가 디자인한 것이 당선되었습니다. 외국계 회사가 당선되다 보니까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설계진이 필요했고, 국내 건축사 그리고 저희 조경설계 이렇게 타 분야까지 같이 포함해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1년 정도 설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나름대로 체득하는 것도 많았고요. 순천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멀어서 찾아가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근처에 가게 돼서 아무래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현장에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다. 오늘 시간에 윤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광장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순천 부읍성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아직도 있는 만큼, 만약에 이제 영상을 보신다면 광장의 디자인이 현상 설계에서 디벨롭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천 부읍성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현상 설계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열식인데, 사실 저희가 자연식으로 식재되는 것이 아니라 큰 수목을 정방향으로 나열하다시피 이렇게 식재 패턴을 구현한 것이 디자인의 첫 번째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하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썬큰부, 그리고 그 위에 광장이 다시 연결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썬큰은 지하 또는 1층부가 되고, 그 위에 실제 광장이 구현되는 부분은 1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썬큰부는 사실 광장의 핵심적인 공간이고, 그리고 그 위에 1층부 같은 경우는 주변 상가들하고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이 광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좀 살리면서도 주변하고 연계성도 또한 고민을 해야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정방형 식재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현상 설계에서는 평면에 바로 나무가 식재가 되는 그런 타입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 썬큰이 있고 그 위에 1층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거의 옥상부처럼 건축 슬라브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식재가 되다 보니 거기를
플랜터로 만들어서 식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 나무도 규격이 좀 큰 수목을 원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플랜터도 굉장히 규모가 크게 필요했습니다. 정방형 패턴을 형성하면서도 광장의 형식을 띄는 공간에 큰 플랜터를 설치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었었는데, 간격과 그 다음에 동선의 관계, 그리고 배수,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좀 안으로 반영되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포인트는 사실 바닥은 화강석 판석이고, 그리고 플랜터가 그 판석하고 연계성 없이 만약에 구분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위압감이 좀 더 컸을 텐데, 사실 화강석 판석하고 그 다음에 플랜터의 그 판석이 같은 화강석 판석에 춘석 계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을 전체적으로는 좀 시각적으로 위압감이 없게끔 다가오게 만들었었고, 그런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 디자인이 실제 잘 구현되어져 있고요. 예, 이렇게 반영된 거 보니까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실 주변 부하고 만나는 계단 부분이었는데, 이 계단을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 12분의 1로 만드는 경사로도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계단 형식으로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단도 또한 광장하고 연계, 그리고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화강석 판석으로 제한을 했고, 화강석 판석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 공간들을 하늘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디자인이 되었었고, 그때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접하기는 쉽지 않았던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썬큰, 그리고 위에 1층부가 건축 슬라브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 슬라브 위에 플랜터가 만들어지고, 그 플랜터 사이에 화강석 판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페스가 굉장히 좀 크게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했던 부분들이 바로,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페데스탈이라는 공법을 사용을 했고요. 페데스탈은 판석과 판석 사이에 서로 놓아지는 사이에 이런 기둥들을 두어서 배수가 용이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하고 그다음 마감까지는 어느 정도 공간을 띄워서 여유폭을 확보한다는 게 이 공법의 특징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 판석을 위에 띄워놓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레벨을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 페데스탈은 전체적으로 유격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놨고, 이 페데스탈이 사실은 뭐 철물이나 이런 적용 설계를 하니까 옥상이나 슬라브 위에 그 설계하는 과정들이 좀 많은데, 사실 페데스탈을 여태까지 사용해 본 적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이 순천부흡성이고, 순천부흡성에 가셔가지고 주경 설계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페데스탈이 반영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순천부흡성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경과 관련된 이슈나 그런 제가 했던 설계들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